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시민이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로 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을 향해서 미친 X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X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유시민이란 사람이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게 어용이라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 노무현 때 그리고 문재인 때 이 사람이 대단한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도 뭐 그때는 이제 현실정치에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을 2번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이 노무현의 뭐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처하면서 온갖 그 뭐랄까 토론, 논쟁 이런 거에 참여를 하면서 노무현을 지키려고 노무현을 옹호하려고 결사옹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그 노무현 신경 쓰지 말고 살아있는 이재명한테나 잘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그 안에서 논란이 됐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문석이란 사람이 노무현을 어떻게 평가를 했든지 그게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국민하고 우리 국민의 삶과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들 사이에서 노무현을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그건 그 사람들 일이고 실제 양문석의 발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거는 저는 안산 비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은 지저분하고 안산은 장난질을 잘하는 동네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작 그 방향은 노무현 비하 이런 걸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해보고 이 유시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이 지식인을 자처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대체 지금까지 지식인다운 면모를 그 어디서 언제 어떻게 보여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막말을 쏟아낸다? 미친 X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시민의 이 원래 숨겨져 왔던 그 막말 본성 이런 것들을 오늘날 가감 없이 여과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오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 근데 여러분들 이 오만이란 건 뭡니까? 아, 이번 총선 때 이재명이가 이긴다. 이재명 당이 이긴다. 윤석열 정권은 무너진다. 이재명 당이 뭐 과반을 하든 뭐 몇 석을 하든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계산 하에 이런 식으로 막말을 쏟아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2020년 총선 때 또 유시민 씨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도 아마 유시민 씨가 총선 선거를 앞두고 180석 막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우파 성향, 보수 성향 지지층은 상당히 허탈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 유시민이 지금 현재 이 총선을 불과 20일? 20일밖에 앞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오만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비판을 자초할 만한 그런 언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시민 씨가 뭐 이종섭 그 호주 대사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론조사가 하루에 2%, 3%씩 계속 오르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그 미친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손으로 입을 이렇게 막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그만둡니다만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간다는 거는 애초에 그 표현을 쓰고 싶어서 이런 과장된 행동까지 계산해서 했다. 이런 어떤 의심을 받을 만한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이가 뭐라 그러냐면 미친 X들인 게 40%, 여기서 말하는 40%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얘기합니다. 40%가 높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장면에서 이걸 묻고 싶었습니다. 아, 유시민 씨가 얘기한 거 이렇습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도 분수가 있지 이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 대목에서 유시민 씨 또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정수행 지지율 40%를 지금 우습게 보는 거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유시민 씨의 취지는? 근데 노무현 유시민 씨가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처하면 그 모셨던 주군 그 노무현 있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의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무현의 4년차 4분기 그러니까 사실상의 마지막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노무현 2003년, 4년, 5년, 6년, 2006년이지 않습니까? 2006년 4분기 2007년도로 넘어가면 사실상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지지율이 더 낮았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다 무슨 말만 하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4년차 4분기에 얼마였냐면 지지율이 12%였습니다. 12%.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주군으로 모셨던 그 사람은 불과 12%로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걸 놓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40%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도 분수가 있지라고 한다면 노무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유시민이 무슨 또 양문석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40%를 이렇게 비하할 거면 12%의 노무현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체 대통령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안 맞아서 그렇다. 가끔씩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될까봐 이제 사회자가 구타를 뜻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정치적 구타다. 지난번에도 화재 현장에 가서 한번 정치적 구타를 당하고 수그리지 않았나. 이번에도 정치적 체벌을 당하지 않을까. 저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가 이제 정치적 구타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또 유시민 씨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또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유시민 씨와 구타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서울대 뿌락지 감금 폭행 고문 사건. 이게 서울대 뿌락지라고 하면 실제 그 사람이 뿌락지로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게 1984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창립총회 회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경제학과 4학년 유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시민이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유시민 운동권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거기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서울대 내에 안기부의 뿌락지들이 침투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고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도 연루가 돼서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정황들,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유시민이 직접 그 사람을 구탄한 건 아닙니다. 직접 폭행을 하거나 고문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 씨가 뭐라고 인정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소위 유시민이가 쓴 항소 이유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본 피고인 유시민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그러니까 민간인을 아무 죄도 없는 그리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민간인을 감금을 했다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명백히 찬동했다고 자기가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시민이가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지가 무슨 안기부 수사관 내지는 경찰 수사관 빙의한 것 마냥 민간인을 갖다가 조사를 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체 이 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민간인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민간인은커녕 그 누구를 이 사람들이 무슨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한을 어디에서부터 위임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이가 인정한 부분이고 유시민이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피해자였던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뿌락지가 아님에도 여러 사람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고 유시민은 폭행이 일어날 때마다 자리를 피했다가 끝나고 나타나는 등 교묘하게 뒤에서 지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보고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폭행 가담자들에게 자신은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교묘하게 자기에 대한 감금 폭행 고문을 지시하면서 마지막에는 뭔가 이렇게 회유하는 듯한 이거를 무마하려는 듯한 그런 거를 총괄한 게 바로 유시민이다. 지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는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시민이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감금을 지시 내지는 거기에 동조 명백하게 찬동을 했고 폭행과 고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거나 제지하거나 이걸 갖다가 중단시키거나 이걸 갖다가 외부에 알리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공범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법적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의 우리의 인식상으로는 유시민이는 그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은 무고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무고한 사람. 그냥 민간인. 근데 또 누가 그 감금 폭행 고문을 했습니까?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의 실체,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 자들의 실체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딱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흑역사를 가진 그 유시민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맞아야 된다. 정치적 구타를 당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체벌을 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정치적이라는 거는 그냥 괜히 붙인 것 같고 정말 이 유시민이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정말 자신의 흑역사를 지금 와서 재소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유시민 씨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 그랬습니다. 1959년생인 유시민 씨는 올해 우리 나이로는 아마 66인가 67이 될 거고 만으로 해도 65인가 그럴 겁니다. 유시민 씨의 뇌는 지금 정상인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훼손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유시민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자니 과거 전성기 때의 유시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언어 순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리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스스럼없이 해대는 걸 보면서 한때나마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던 유시민이 이제 그 지식인이라는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연령대에 좌파적 사고를 가진 또는 몰상식한 표현을 잘 쓰는 막말을 하는 그런 60대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비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